비트코인을 10년, 20년 가지고 간다.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 투자하는 건데 본인이 어차피 네, 10년, 20년 보는 거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적립식 투자와도 연결되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네, 보는 거면 돈 있을 때마다 산다. 이것도 네. 매우 좋은 선택이다. 이걸 하고 있는 음, 사람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한테 아유 당신 투자 잘못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충분히 음.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완벽한 승인이 아직 아니다. 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뭐 예를 얘기를 들면 뭐 S1 쪽 뭐 승인이 안 났다거나 스테이킹 기능이 아 빠져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S1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난 건 완벽한 승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1 아, 승인은 원래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안 나는 거고 네. 194B, 19B4 승인이 나면 이건 승인 났다. 이더리움 음, 현물 ETF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해줄게 라는 승인이 난 음, 겁니다. 아, S1은 근데 승인 나서 이제 거래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할 건데 수수료는 얼마 음, 받을 건데 AP는 누가 해서 이걸 음, 맞춰주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실물 ETF와 실물 이더리움과 맞춰줄 건가 그런 음,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승인 결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다 된 거고 네. 말씀하신 스테이킹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스테이킹은 음, 스테이킹이 만약에 됐으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주식 사서 배당금 받는 것처럼. 그쵸, 그쵸.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요구했다가는 이번에 승인 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음, 이 게리 겐슬러하고 조 바이든 체면도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무릎 음, 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네, 요건 빼주고 우리 따로 뒤에서 저녁 한잔 하면서 오케이 네, 우리가 요건 양보하고 이건 너네가 양보하고 이렇게 또 음, 인사하면서 해주고 스테이킹 부분은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전개적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대표님, 그럼 스테이킹이 요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 효과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없지도 않을까? 뭐 이런 뭐 핵심 기능이 음.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표님, 이더리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빠진 거는 아쉽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스테이킹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다. 음, 비트코인은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이 올랐는데 퍼센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얼마만큼의 자금 유입보다는 몇 퍼센트. 요걸 보면 음, 비트코인에 뭐 10억 달러 유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더리움은 1억 달러만 유입돼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식으로 보면 흐름은 비슷할 거니까 초기에 살짝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유입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좋은 모습, 비트코인 그 모습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더리움은 사실 ETF 승인 직전에 좀 폭등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거의 이렇게 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조금 수익률이 적을 것 같다고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일까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비트코인은 벌써 이더리움 아니 ETF 효과를 받고 네, 이더리움은 지금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의 큰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간에도 네, 물론 변동이 있겠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올 말쯤 보자면 네,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해보고 그런데 이더리움 자체만 놓고 보자면 허허 이거 지금 들어가면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매수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승인 전에 많이 올랐고 또 날짜가 잡히면 언제부터 거래?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거래가 또 시작되면 보나마나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기대했던 것만큼 물량이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올 요번 달 말에 거래가 시작되면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으면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승인될 거 네, 다 알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홍보 자료도 만들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다 음, 그 영업 사원들
재정 상담가들 그런 사람들 가서 영업을 뛸 사람들하고 다 조율하면서 트레이닝 시켜주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여기 땅 하고 내가 뛰어가서 영업을 해서 그만큼 데려왔는데 이더리움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음. 테슬라도 몰랐거든. 아, 통과될 줄 TJ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관들도 몰랐어요. 캐시우드, 블랙록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 될 줄 음. 알았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아침에 서류 제출해. 이번 주 안에 결정 내려야 돼. 이러니까 그지 서류 제출하라고 홍보 영상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음. 부랴부랴 홍보 자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상담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쵸. 준비된 게 있어요. 준비된 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 음. 비트코인의 GBTC 물량 때문에 처음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낙법 해제예요. 음. 네. 그러면 초반에 큰 물량 유입이 없다면 이게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매도 물량이 그래서 나와서 오히려 그게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들이 제대로 영업을 못 띄워주면 초반에는 유출되는 물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매수의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럼 또 이제 이더리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알트코인은 뭐 솔라나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밈코인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은 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각에서는 비트코인만 사야 된다. 또 이런 비트맥시적인 주장도 있거든요. 저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코인에. 음. 예를 들어서 삼성 주식에만 투자해야 될까요? 성장주에 음. 투자해도 됩니다. 좀,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면. 음. 그래서 이걸 투자적인 관점에서 얼마 오를 건가로 보기보다는 이 기술의 혁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뭔데? 비트코인만 있으면 되지. 과연 그럴까? 음. 알트코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많은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AI를 얘기하고 있죠. 네. AI. AI를 얘기했을 때 에이, AI는 그거 거품이고 그냥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야. 이렇게 요즘 음. 얘기했다가는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합니다, 대화에. AI는 음. 현실이잖아요. 오픈 AI의 챗 GPT를 통해서 그게 확인돼 버렸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자, 그렇다면 기술의 혁신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AI를 담을 수 있는 AI와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는 만한 그런 블록체인이 있을까? 비트코인에서 트랜잭션 만들고 블록 만들려면 10분 기다려야 돼요. 10분 기다렸다 블록 만들어서 AI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자산의 음. 토큰화가 이루어진다면 AI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실생활에서 뭔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결제가 일어나고 뭔가를 사고 움직이고 우리 집을 토큰화 시켜서 실시간으로 팔고 경매에 붙인다면 저요 경매가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알트코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솔라나 같은 그런 플랫폼 위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얹어져서 그 꿈을 이뤄내는 건데 그런 음. 프로젝트 없이 베이스 레이어 비트코인만 있다면 어렵죠. 지금의 이 음. 혁신을 금덩어리로만 보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충분히 좋다. 그거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네. 있으면 됩니다. 디지털 금까지만 바라본다면 지금의 혁신을. 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지금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음. 더 그 이상의 걸 우리가 예상하고 네. 바라보고 꿈을 키워놔야 되겠죠. 거기에 알트코인이 음. 있는 거고 물론 알트코인의 사기가 참 많아요. 계획만 그럴싸하게 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코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코인에 투자하면 음.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음. 좋은 계획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터넷 회사 여기저기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았는데 좋은 그쵸. 회사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망할 수 그, 있습니다. 망한 회사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또 망한 알트코인도 회사가 더 많죠, 사실. 많죠. 지금 우리가 좋다는 알트코인도 10년 후에 사라질 코인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심스러운 접근, 현명한 접근,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대표님, 그럼 대표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그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알트코인을 네.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걸 기준을 못 잡겠거든요. 좀 네네. 대표님만의 기준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이? 기준이라면 일단 알트코인을 선정할 때는 적정 기대치가 필요합니다. 알트코인 음. 투자하면 무조건 20배 먹는다. 50배, 100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음. 100배 상승 코인을 기대한다면 내가 코인 100개 사면 그 중에 하나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 된다. 이런 기대를 일단 갖고 그리고 내가 선관이 너무 좋아서 촉이 네. 좋아서 잘 고르면 100개 중에 두세 개가 100배 될 수 있다.
이렇게 음,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 이런 기대치를 하세요. 가져야 돼요. 어. 근데 음, 내가 그렇게 실력이 좋나? 내가 그렇게 잘 안 좋죠. 떼쓰고 있을까? 아니라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네. 이해하는 코인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 음, 중에 가장 쉬운 선택은 이더리움이잖아요. 어느 정도 음, 규모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개발자도 제일 많고 가장 음,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더리움을 선택한다면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코인도 있을까? 더 빠른 코인이 혹시 있을까? 음, 더 좋은 설계? 이런 걸 찾다 보면 또 다른 코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 플랫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테마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테마적이라면 요즘 트렌드가 뭘까? 음, 요즘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은 뭘까? 스토리 요즘 있는 유행하는 코인. 게 아까 말씀드린 AI 같은 코인들은 음, 듣기만 해도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AI 엔비디아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되면 엔비디아 칩을 사다가 그 엔비디아 칩의 컴퓨팅 파워를 공유하는 그런 탈중앙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음, 어떤 파일 공간 우리 컴퓨터 하드 공간 다 놀잖아요. 네, 뭐 테라바이트, 5테라바이트 뭐 이런 하드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뭔가 할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음, 하고 그냥 놀고 있는 하드 공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네, 거 나눠주고 대여해서 그걸로 또 코인을 받는 그런 공유 프로젝트가 있고 그런 걸 이제 디핀이라고 합니다. 디핀은 네, 실생활에 사용되는 인프라 그런 걸 음, 받쳐주는 프로젝트가 있고 AI 프로젝트라면 요즘 합병되는 막 AI 대형 프로젝트까지 있어요. 그런 음, 것, 또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큰 플랫폼이긴 한데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서 찾아간다면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그럼 반대로 그런 알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어려움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인에 투자했을 때 좌절감, 음, 하락했을 때 좌절감이겠죠. 음, 충분히 그런 본인이 또 이제 타임 프레임을 정해놔야 되는데, 나 이 정도 코인이면 내가 1년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코인 바닥에서는 1년이면 장기 투자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네, 1년 보고 투자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일주일 만에 떨어지니까, 사기야, 역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해하고, 그, 타임 프레임을 맞춰서 1년 갖고 있다 보면, 그럼 그 정도 기간 안에 이 정도 상승을 기대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어, 단기적인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인마다 특히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더 변수가 크고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골랐다면 이 코인에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는 뭔가? AI 코인이라면 음, 엔비디아 실적 보고를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픈 AI가 뭘 발표하나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거고. 음, 음, 또 요즘 유행하는 게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그걸 블랙록이 주도하고 있는데 RWA라고 해요. 실물 네, 자산의 토큰화. 그런데 투자하고 있다면 레디 핑크의 입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레디 음, 핑크가 방송에 나와서 무슨 코인 언급하나, 어느 플랫폼 음, 언급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시총이 낮은데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테니까 음, 본인마다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음, 가능하면 좀 안정적인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100배 코인 노리지 어, 말고 네, 10배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그쵸. 10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10배 수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와 세상에 그런 게 대박이다, 어딨어. 그러죠. 사기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코인 네, 투자하시는 10배 수익? 음, 에이 1년 10배 수익은 한 달 안에 해야지 적어도. 이런 기대치를 갖다 보니까 실망감도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 음, 그리고 또 100배 수익 뭐 이렇게 보면 네, 10배까지도 10배 수익이 안 되고 9배 수익 됐습니다. 그럼 10배 가야 되니까 기다리다가 시즌 종료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위험적인 알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일찍 수익 실현하고 너무 욕심 좀 부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 나도 알트코인의 일부, 이제 너무 비트코인에만 넣지 않고 조금 일부, 음,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좀 이렇게 좁혀나가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래도 좀
사라는 건 아니고 그 매수 추천은 음. 아니지만 네네.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볼 만큼의 어떤 안정성과 한 10배, 뭐 5배, 10배 정도 수익을 좀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한번 공부해 보셔라라고 하고 언급 정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코인 한 3개만 좀 이게 뽑아 주실 수 세 있을까요? 개만. 네, 아, 3개만. 일단은 뭐 매수 가장 추천은 쉽게 아닙니다, 말씀드릴 여러분. 수 있는 건, 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 조금 더 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솔라나. 솔라나. 솔라나는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고, 니어 프로토콜. 음. 그리고 AI 코인 중에 이번에 합병되는 ASI라는 코인이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패치 네. AI입니다. 패치라는 코인인데, 예, 네. 그런 코인들이 있고, RWA에서 나름 규모가 큰 온도. 온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고요. 파일 저장 프로젝트, Rweave. 그 정도 세 개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정도 프로젝트면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그게 네. 도대체 뭐 하는 프로젝트인가. 제가 섹터별로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본인이 좀 공감하신다면 또 코인마다 본인에게 맞는 코인이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도 본인이 이해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네. 분들은 전기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에만 들어가는 거고 또 네. 금융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에만 하듯이 코인도 섹터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음. 맞는 선택을 하면 또 관심 가지면 더 리서치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선택. 뭐 암호화폐 불장하면 네. 비트코인이 먼저 막 이렇게 폭등을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더리움이 따라서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알트코인 불장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 실제로는 그렇게 뭐 움직이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또 한쪽에서 듣기로는 알트 네. 불장은 상당히 늦게 온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게 좀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찐떡상. 예. 찐떡상은 사이클의 후반부죠. 후반부. 음. 2021년으로 치면 한 3, 4월 정도 한 네. 번 왔고 그리고 11월에 왔고 그 전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쏘고 네. 알트는 쫓아가는 정도. 비트코인이 쏘면 음. 알트는 쫓아가는 정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나 몰라 하고 그냥 알트가 먼저 달려가 버리죠. 비트코인 보지도 않고 그냥 음. 혼자. 네.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개인 네.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고 비트코인 사서 언제 돈 버나. 그래서 알트 사고. 알트에 알트. 그리고 이제 음. 기관적인 관점에서 봐도 또 기관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비트코인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치펀드 음. 정도 되는 그 정도. 아니면 또 기회주의적인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비트코인에서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으로 음. 옮겨가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알트코인. 본인들이 불을 질러 놓으면 개미들이 올라타면 떠넘길 만한 코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충분히 알트코인 중에 그렇다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코인들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네. 한번 볼 필요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대표님, 그럼 또 2차 반감기 불장의 그 말씀하신 찐떡상, 거의 끝물에는 모든 알트코인이 묻지마로 대상승한 반면에 최근에 3차 반감기 불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좀 트렌드에 맞는 모든 음.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일부 코인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때 유행했던 게 뭐 디파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네네. 뭐 NFT 뭐 이런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상승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좀 달랐을까요, 과거에? 2017년 같으면 알트코인들이 그때 이제 다 태어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약속만 있었습니다. 약속. 종이 한 장 들고 네. 이게 우리 백서인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달콤한 약속을 해주냐. 네. 여기에 승부가 달렸습니다. 백서 하나 잘 음. 쓰면 대박이고 좀 시원치 않게 남의 거 베끼다가 좀 틀리면 이거 들통나서 웃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음. 펼쳐졌어요. 그때는 약속이 다였습니다. 실제로 음. 만든 프로젝트는 거의 없고 아무도 네.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약속만 내놓고 함께 상승을 했는데 한 4년 지나니까 결과물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네. 한 약속 어떻게 됐어? 그러면 글쎄요 아직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넌 잠깐 뒤로. 그래도 이건 만들었는데 요 정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이러면 그래.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네. 이러면 이제 뭔가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상승이 있잖아요. 2020 음. 같은 경우는 뭔가 결과물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물은 아니고 가능성을 보여준, 네. 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새로운 약속을 해주는, 그때는 또 신규 코인이겠죠. 그때가. 네. 그때 신규 코인, 그때 구코인에서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코인.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또 네. 트렌드에 맞 그렇게 예, 달랐던 거죠. 그러면 대표님, 요번 2024년은 좀 어떻게 좀 그 흘러갈까요? 음. 이번 2024년은 이제 완전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가능성을 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국콘이라면 이제는 가능성만이 아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더리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했다면 네.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결과물 초당 몇 개를 처리해 우리는 블록 음, 타임이 얼마냐? 아니면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훨씬 더 음, 새로운 설계. 그러면 그 설계가 현실로 드러나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음,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신생 코인 중에 새로운 달콤한 약속. 음.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그 알트코인으로 정말 수익률만 쫓는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구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만 이 신규 코인은 달콤한 요 시대 흐름에 맞는 약속을 잘 타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2024년, 2025년에 그 달콤한 약속, 대중들한테 먹힐 만한 그 트렌드한 약속은 좀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AI하고 RWA. 이게 어, 지금 레리 핑크가 나와서 영업을 해요. R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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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2030년까지 천문학적인 규모, 모든 금융자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채권, 모든 것들이 다 토큰화가 된다. 뭐 음, 집도, 명의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다 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유튜버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얘기하면 또 선동하는 사람 나와서 저 웅달 책방 안 봐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레리 핑크가 공중파 방송에서 음, 나와서 얘기하니까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런 내레티브를 만들어내니까 달콤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 뭔가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AI 그런 달콤한 약속. 그리고 또 우리는 초당 몇 개야? 트랜잭션 음, 몇 개 처리해? 이런 달콤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 신생 네, 프로젝트는 아직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이에요, 이거. 그쵸. 이런 설계. 솔라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솔라나보다 설계가 더 좋아. 음,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준다. 이런 약속들이 모아지면서 또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그 뜨거움이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 시세 분출로는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런 시간이 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트렌드, 유행, 내러티브에 좀 신경을 써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RWA, 레리 핑크,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가 네. 영업한다는 RWA 기술이 들어간 그런 알트코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거 하나만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안정적인 선택은 체인링크라고 생각하고요. 체인링크요, 네. 어. 정확히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 이더리움. 너무 무겁다니까. 네. 조금 더 체인링크. 고수익.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체인링크. 그 다음 네. 보수적으로 보면 온도 파이낸스. 온도.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몇 번 하면서 생각보다 좋게 보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많이 이번 들어가지고. 시즌에 굉장히 좋고 또 아발란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자산의 토큰화와 함께 네. 많은 은행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들이 지금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게 본인들의 자산 또 여러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음, 토큰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런 네.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아발란체이기 때문에 아발란체도 굉장히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대표님 좀 끝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여러 가지 알트코인 다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20% 정도 떨어질 때 좀 사서 모은다. 이런 개념으로 네. 타이밍은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비트, 이더리움, 뭐 아니면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이런 것들 어떤 정도 비율로 좀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면서 좀 수익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포트폴리오 투자 될 수 있을까요? 기본값으로 말씀드리는 비중이 있어요. 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평균. 평균 비트코인 50%, 비트 50%, 이더리움 지금 한 15%, 15%. 나머지 알트코인 35%. 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격적입니다. 이미 이 정도만 해도 공격적이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80%입니다. 90%. 아, 돈 음, 없는 사람들, 한방 역전, 인생 한방 역전 노리는 사람들은 알트코인 비중이 100%죠. 네. 그 평균이 맞춰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중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이클의 후반부로 갈수록 알트코인 비중을 조금 더 올려도 좋겠다. 음,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포지션을 잡아보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좀 뜨거워질 것 같고 조금 더 무르익어 가면 추가 자금 유입은 알트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음, 드립니다. 그럼 비트코인 상승장이 크게 온다면 그 뒤로 갈수록 조금 알트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상승에 이르고 있고 이제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서 이제 언제 끝나나 혹시 지금이 최고 아, 그 아닐까? 정도까지 올랐을 때, 아니 그 정도 되면 그때는 네. 이제 얼른 알트를 비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 알트를 팔고 비트로 가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면 네. 분명치 않을 때, 이 정도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알트 먼저 네. 정리하자. 왜냐하면 비트는 음, 무너져도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는데 네. 알트는 타이밍 한번 잘못 잡으면 90% 하락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내년에 상승장 불장이 와도 비트코인 전량 매도를 안 할 거야. 네, 50% 남길 거야. 어떤 분들은 뭐 80% 남길 거야. 나는 2030년까지 모아만 갈 거야. 이런 분들도 음,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표님은 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 두 네. 번째는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은 요번 상승 불장 끝 무너지기 전에 전량 매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10년, 20년 가지고 간다.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음, 본인의 성향에 맞춰 투자하는 건데 본인이 네, 어차피 10년, 20년 보는 거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적립식 투자와도 연결되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네, 보는 거면 돈 있을 때마다 산다. 이것도 네. 매우 좋은 선택이다. 이걸 하고 있는 음, 사람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쵸. 계속 사요. 마이클 세일러한테 아유 당신 투자 잘못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충분히 좋은 음,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만 100%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 이번 사이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 실현을 안 하셔도 괜찮다. 어차피 장기로 가는 거라면 굳이 수익 실현을 해도 그 문제는 이거예요. 현금화 시키면 이 현금 가지고 뭐 할 건가? 음, 결국 할 수 있는 게 현금 가지고 있으면 또 한 5년 지나서 뭐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린다면 그때까지 있을 인플레이션은 어떡하나. 어차피 음, 바잉 파워는 사라져서 현금 녹아버립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는 다른 어디 투자를 할까? 마땅한 데도 없어요. 그렇게 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음, 개인적으로는 지갑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 끝까지 가는 물량을 따로 갖고 있고 이 물량은 기회가 되면 팔고 그런데 이제 제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저는 이제 분할로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게 될 텐데 음,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안 간다면 안 가면 말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부담이 없죠 그렇게 음, 생각하면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 알트코인은 이더리움도 길게 볼 수 있는 코인인데 이왕이면은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방어력이 좋으니까 음, 가능하면 옮기자. 가능하면. 가능하면. 옮기는 과정에서 좀 남을 수 있죠. 팔려고 그랬는데 목표가를 정해놨는데 거기까지 안 가서. 그러면 어쩔 음, 수 없이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메이저가 아닌 코인들은 손실 보고라도 다 정리하고 그냥 싹 다 비트로 가자. 그럼 이더리움은 가능하면은 상승장 끝물에 팔아서 현금화거나 이 비트코인으로 옮기면 좋겠고 혹시라도 좀 물리더라도 괜찮다.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무조건 싹 다 팔아야 된다. 싹 이렇게 다는 아니고 네, 본인마다 또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어떤 네, 분들은 이거 갖고 있으면 5년 안에 뭐 100배, 1000배 된다. 이런 네, 코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의 신념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뭐 웬만하면 다 팔자는 아니고 이더리움도 음, 비트코인보다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하락장에서. 그래서 네. 이더리움도 같이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만은 못. 알겠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동안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코인에 벌써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2021년에 진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힘든 시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 그런데 지금 한두 달 횡보, 어쩌면 또 20% 하락, 어쩌면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때가 되면 2021년 힘들었던 2022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힘든 것도 아니고 어느 분들은 또 거래소에서 큰 소중한 투자금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 음, 그런 상처도 있고 우리가 상처 속에는 절망과 또 피폐한 그런 우리들의 정신 세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이 정도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설사 힘든 음, 시간이 온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상승장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도 예전에 30% 하락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20% 하락은 그냥 일상처럼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예전에 힘든 순간 생각하면 뭐 이 정도 기다리는 건 뭐 껌이지. 이렇게 음, 생각하고 가면 어떨까? 그리고 전체 사이클을 좀 생각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올 말 적어도 그리고 내년 어디쯤에 우리가 어떤 우리들의 결실을 찾아오는 수확을 하는 그런 음. 시간으로 가면 우리가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슈아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